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하지 마라.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저 또한 이 말을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게 해줬던 분이 계신데 바로 이 존리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채널에서 이미 인터뷰를 하셨고 지금은 정말 유명해지신 분이지만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임팩트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귀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유태인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질문들이에요. 돈만 생기면 다 쓸 거예요.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운동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 경제교육이 이 정도로 한심하구나. 금융문맹은 의지부전 질병이에요. 무적이 무서운 게 집단적으로 가난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즉 한국에 그 병이 걸려 있어요. 자기가 어떤 라이프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 근데 많은 사람들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기 때문에 막 쓰는 거예요.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자는 빨리 안 돼요. 빨리 되려고 그러면 사기를 당해요. 나무 심는 거나 똑같아요. 처음에 내가 주식을 한 주부터 시작했지만 나무 심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무도 처음에 하나 심었는데 심은 사람과 심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죠. 20년 되니까 숲을 이루는 거예요. 심느냐 안 심느냐의 그 차이 하나예요. 심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무 하나 심었다 치더라도 계속 맨날 자루 채요. 그거 아니고 계속 기계적으로 하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돈이 자랄 동안. 그러면 부자 돼요. 나무 심었는데 또 잘 안 자랄 것 같으니까 뽑아버리고 또 새로 심으려고 그러고. 부자는 조금씩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됐고 한국의 금융교육 안 시키는 건 심각해요. 안 믿어요, 내 말을. 잘못된 금융지식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뿌리가 깊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씩 갖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레딧 카드 때문에 그래요. 크레딧 카드 때문에 매일매일 늘에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돈을 안 가르쳐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부자가 안 될 거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경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절대로 부자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조금씩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보단 오늘이 내가 부자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열망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교육을 안 해요. 또 뭐라고 가르치냐? 돈 없어서 행복하다고 가르치죠. 내가 내 월급을 계속 꼬박꼬박 모아서 은행에 넣는다는 거는 절대로 내가 부자 될 방법은 없죠. 근데 돈이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스노우볼 이펙트죠. 그러니까 눈사람 굴리는 건 똑같아요. 눈사람이 요만하게 시작했지만 굴리다 보니까 커져서 나중에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커지는 속도가요.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빚을 없애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사교육비 당장 끊어야 돼요. 온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왜 부자 되려고 안 그럴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를 위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주식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주식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태어난 아이서부터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아이는 축복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사주고 하루라도 늦게 파는 게 중요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는 거야 되거든. 근데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한 길로 가고 있는지 부자가 되는 길로 가고. 어저께보다 내가 부자인가.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내가 부자가 돼야 1년 있다가 계속 부자가 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저께보다 오늘 가난해요. 소비를 번 것보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마케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크레딧카드 있는 순간 나의 재산은 급속도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부자가 되려면 오늘 번 것보다 절대로 내가 소비가 많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은행은 나한테 1% 주고 은행은 뭐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왜 은행은 내 돈 가지고 5% 6% 버는데 나는 왜 2%밖에 안 보지? 억울하지 않아요? 기분 안 나빠요? 은행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낫죠. 근데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기업은 은행에서 5% 6%에 빌려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빌려갈까요? 10% 벌 수 있기 때문에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10% 버는 데 내가 가야 되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거죠. 그 회사 주식. 항상 합리화하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때문에 가난한 거야. 내가 가난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이유는 사회가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네 잘못이 아니야. 미안해. 사회가 너를 잘 못해줬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특히 많이 느낀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넌 지금 흙수저지만 이런 거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죠. 너를 위해서 일하라. 남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창업을 하는 얘기죠. 본일 가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야 되겠죠. 소비를 줄여서 그걸로 투자를 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부자가 되려면 나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차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고 대신 나는 불편하죠. 버스 타야 되고 지하철 타야 되니까. 근데 부자가 되려면 그런 노력은 필요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고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오랜 기간의 복리를 이용하게 되면 그 돈이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안 될 테니까 그냥 쓰고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돈을 일하게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 될 수 있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그 모을 때까지는 소비를 하면 안 되죠. 여행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게 되죠. 딱 한 가지 한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금융 문맹이에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99.9% 다 부자가 되는 걸 원한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하는 것과 행동은 정반대거든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 의사가 된다든가 아니면 변호사가 된다는 건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두 직종만 빼놓고는 공부 잘할 필요가 없죠. 호기심이 많으려면 많이 놀아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으면 그 호기심이 다 죽어버리죠. 똑같은 걸 반복해서 배우잖아요. 사는 것도 별로 재미없죠.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많은 호기심이 이미 죽어버렸고 그 위험을 택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되죠. 좀 깜짝 놀랐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10가지 중에 주식 투자하지 말 것 그런 얘기 하는 거. 어떤 대학교에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게 주식 투자 안 한 거라고. 돈을 숭배하지 말지만 돈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부분 옆집 사람 때문에 결정을 망가뜨려요. 옆집 아이랑 비교하는 순간 반대로 갈 용기가 필요해요. 이 집에서 해? 나는 안 해. 그거 필요하죠. 우리 애한테 크레딧 카드 주는 순간 걔한테 총을 집어준 거랑 똑같다. 우리 애가 뭐가 없다고 해서 기가 죽거나 왕따를 당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돈의 중요성. 그거를 피하려고 애한테 타개하고 쉽게 돈을 쓰게 하는 걸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굉장히 위험해요. 돈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는 굉장히 불행하게 돼요.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게 하고 초등학교 때 돈을 벌게 하잖아요. 그게 돈에 대한 교육이에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사교육 끊고 그 돈을 아이한테 주식을 사줘라.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믿어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지금 대학교 나온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돈이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절대로 물건으로 사주는 거 아니에요. 펀드로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는 자기가 또 결혼했을 때 자기 아이한테 또 똑같은 걸 가르쳐 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니까 사람들은 겁이 나죠. 내 돈 내가 만약에 10만 원 넣는데 8만 원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잘못된 DNA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위험이라고 착각해요, 사람들은. 그건 변동이죠. 위험은 내가 20년 기다렸는데 10만 원 주고 이 주식을 사서 20년 기다렸는데 빵이 됐어. 그게 위험이죠. 근데 그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여러 개 사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월급쟁이가 되면 안 되고 창업을 해야 되죠. 창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창업하려니까 너무 겁이 나고 그래서 일단은 취직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 수입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그 마케팅을 하는 거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내가 직접 하면 되겠네.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